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가을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엔 특히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지방의 부모들이 수서 고속열차 SRT 라인에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신흥 부촌 불당동입니다. 최근 전용 112제곱미터 아파트가 9억 원 이상에 팔려 수도권 못지않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불당동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시세는 1,251만 원, 천안시의 평균 가격인 640만 원에 2배에 육박합니다. SRT 천안 아산역이 코앞이라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1시간이면 오갈 수 있는 점이 부각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천안에서 일단은 불당동이 제일 핫하고 대치동 가는 것도 가능은 해요? 여기서 학원을 주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이 같은 SRT 효과는 다른 정차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역에서 20분대면 닿는 경기 평택의 SRT 지제역 앞에도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분양에 나섰습니다. 평택의 중심이 바뀐다는 분석이 나오는 지제 세교지구의 첫 분양입니다. 단지가 위치한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택지 개발이 아닌 도시개발 사업이라 주거생활 인프라가 보다 빠르게 조성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뜨거운 교육열이 학세권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대사관 직원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임된 김도현 전 주 베트남 대사가 그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것은 물론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3월 해임과 함께 고발 조치됐습니다. 올해 국내산 석탄 가격이 1톤당 18만 6,540원, 연탄은 한 장에 639원으로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가구당 40만 6천 원의 연탄 쿠폰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G U+가 5G와 문화예술을 결합한 U+ 5G 갤러리를 선보였습니다. 시민에게 상업 광고가 아닌 문화와 예술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서울 6호선 공동역 역사 4개의 공간에 24명의 작가 88개의 작품에다 첨단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해 다채로운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마지막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화성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청주에서 수사를 받을 때 당시 화성수사본부가 용의자를 조사하려 했지만 수사팀 간 공조가 안 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다른 장기미제 사건들도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은 대구리 소년과 이형호 군 유괴살인 등 전국 268건의 장기미제 사건을 끝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안 된다는 민주당에 맞서 한국당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도 꺼내들었는데 조 장관은 오늘 의정부지검을 찾아가 평검사들을 만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국 축산농장에 내려진 이동 제한 조치가 일단 해제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최초 발병한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북상하는 태풍 파파의 간접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최고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의 신원이 33년 만에 드러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건의 용의자인데 범행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계속해서 증거물을 국과수로 보내 나머지 6개의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규명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윤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과수로부터 3건의 DNA를 확인받은 경찰은 이제 기초 단계의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그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용의자를 1차 조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의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무관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현재로선 3곳의 사건에서 특정된 DNA가 사건 해결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10개의 사건 중 다른 범인의 모방 범죄로 밝혀진 한 건을 빼고선 아직 6개의 사건에 대한 규명이 과제입니다. 배용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은 아직 국과수 감정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서 보관하고 있는 증거물을 계속해서 국과수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나머지 미제 사건에 대한 DNA 추가 특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대목입니다. 또 아직 용의자에 대한 정식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조사와 국과수의 추가 감정 결과 등을 통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낱낱이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건이 발생하던 시기까지 쭉 화성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청주 처제 살인 사건 당시 화성 수사본부가 용의자를 다시 조사하려고도 했지만 어찌 된 이유에선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사건 발생 내내 화성에 살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살았던 곳은 현재 경기 화성시 진안동인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였습니다. 사건 발생 지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용의자는 태어난 뒤 1993년 4월 충북 청주로 이사하기 전까지 계속 화성시 일대에 거주했습니다. 마지막 10차 사건이 일어난 1991년 4월 3일 이후로도 약 2년 동안 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용의자가 1994년 처제 강간살인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청주경찰이 용의자가 살았던 화성자택을 압수수색도 한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청주경찰에 용의자를 데려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주경찰이 필요하면 직접 데려가라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화성사건 수사본부는 용의자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고 화성 연쇄살인은 25년 넘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추측한 범인 혈액형이 B형이고 용의자 혈액형은 O형이라 수사선상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당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경찰은 미제 사건이었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이형호 군 유괴살인 사건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영화화돼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개구리 소년 사건 피해자의 유골 발견 현장을 찾아 재수사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최악의 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함께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이형호 군 유괴살인 사건을 3대 미제로 꼽아왔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대구에서 도롱뇽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던 5아이가 돌아오지 못한 사건으로 소년들의 유골은 2002년 발견됐습니다. 두개골에서 함몰 흔적과 구멍이 발견돼 살해 후 안매장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2011년에는 영화 아이들로 제작됐습니다. 같은 해 1월엔 당시 9살이었던 고 이형호 군이 서울 압구정동 집 근처에서 유괴됐다가 43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액의 돈을 요구한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역시 영구미제로 남으면서 영화 그놈 목소리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경찰은 과거 제보와 당시 증거품,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도 오늘 개구리 소년 사건 피해자의 유골 발견 현장을 찾아 그간의 수사 경과를 듣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도 잡을 예정입니다. 여전히 전국의 각 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미제 살인 사건은 모두 268건,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찰청은 2011년부터 17개 지방청에 미제 살인 사건 전담팀을 신설하고
70여 명의 형사를 투입해 미제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초선 의원 5명이 삭발에 동참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3일째 국회를 찾아 몸을 낮추면서 검찰 개혁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자유한국당 릴레이 삭발에 초선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이만희, 김석기 등 5명의 의원은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조국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했습니다. 조국을 파면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무리한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죄하십시오. 같은 시각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인사를 위해 3일째 국회를 찾아 민주평화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사퇴 용단을 내리는 것이 순리라며 면박을 줬고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사퇴의 어떤 용단을 내리시는 게 가장 어떤 순리에 맞는 그런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조 장관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팎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20여 명이 삭발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보수 야당의 압박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어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건데 전국 대학생연합 촛불 집회로 확대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장관 자격 없는 조국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어제 오후 7시쯤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4차 촛불 집회에는 재학생, 졸업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조국 아웃, 부정입학 즉시 취소 등 조 장관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조 장관 사퇴를 외쳤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에서도 촛불을 든 대학생들의 외침은 이어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입시랑은 상당히 다른 입시를 체험하신 분인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그쪽에 대해서 좀 분노가 많이 있어서. 세 대학에서 동시 촛불 집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모두 총학생의 주도가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습니다. 이들 세계대학 집행부는 다음 주쯤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전현직 대학 교수 50여 명 역시 청와대 앞에서 조 장관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SNS에서 살아오면서 했던 말과 또 현실에서 자기가 했던 행동하고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또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290개 대학 약 3,400명의 교수들이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서명한 가운데 교수들은 다음 주 시국선언서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태경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계기로 바른미래당 계파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 의원들은 어제 오후 긴급 의총을 열고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승민 의원은 손 대표를 향해 추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하태경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의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긴급 의총까지 열어 손 대표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비당권파 의원들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학규 당대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윤리위원회 징계를 즉각 철회하기를. 유승민 의원은 작심한 듯 손 대표를 향해 추한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 당 상황을 정말 매우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손 대표께서
정치를 이렇게 추하게 할지 몰랐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이례적으로 손 대표 측 당권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통합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현 시점에서 통합에 누가되는 것은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바른미래당이 또다시 내용에 휩싸이면서 정서적 분당을 넘어 실제 분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예상한 대로 아베 일본 총리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각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만이자 문 대통령 취임 뒤 9번째인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영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미 갈등설을 잠재우고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폴란드와 덴마크, 호주 정상과 만나는데 유엔 총회에 함께 참석하는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 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200만 호 특허증 및 100만 호 디자인 등록증 수여식에 참석해 대일 기술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사이의 국산화, 자립화 이런 이제 과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화두로 그렇게 대두가 됐는데 일종의 기습 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지난주 해임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두고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지지 않고 볼턴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 미국의 한 싱크탱크 행사에 참석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두고 한 말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이 협상에서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뿐이라며 트럼프식 외교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을 때 군사 대응을 안 한 것도 외교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쫓겨난 지 열흘 만에 자신이 보좌하던 대통령을 작심 비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의 발언을 비아냥대며 그대로 응수했습니다. Well, it's easy to say that. He may be right and he may be wrong. I mean, let's see what happens.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리비아 모델도 협상을 지연시키기만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John was not able to work with anybody and a lot of people disagreed with his ideas and he got stuck in quicksand. 그러면서도 북한과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천에서 발생한 이후 다행히 추가 의심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8시간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고 도매시장 경매도 재개됐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파주 농장 인근 돼지 5천여 마리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두 번째 발병 지역인 연천 농장의 돼지 만여 마리도 살처분이 끝났고 지금은 인근 3km 이내에 있는 다른 농장 두 곳의 돼지 5,5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총 살처분 대상 돼지는 15,000여 마리에 이릅니다. 연천 농장을 마지막으로 추가 감염 신고가 접수되지 않자 당국은 48시간 일시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전국 12개 도매시장도 다시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경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6,000원대로 그제와 비슷했지만 오름폭은 멈췄습니다. 단가 자체가 평소보다 거의 1,500원, 2,000원 이상이 올라간 상태라
공급을 하기에도 가격 형성이 안 돼가지고 공급할 수가 없어요. 물량도 물량이지만은 위축이 돼가지고 소비자들이 우선은 외면을 해요. 도축장에는 각 시군구에서 파견된 검사관들이 상주하며 공정마다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하게 검사가 되고 있고 위생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열병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잠복기가 일주일에서 최대 3주인 만큼 당국과 축산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동거하던 60대 무속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도주했지만 어제 오전 지방의 한 모텔에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과 장비를 들고 골목으로 향하고 뒤이어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순찰차 한 대도 골목을 지나가고 사람들은 한데 모여 구급차가 들어선 곳을 바라봅니다. 그제 오전 50대 남성 A씨가 같이 살던 60대 무속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시서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소리 나고 막 하니까 그때 묻고 그랬나 봐. 옆에 놨다 그러더라고. 근처에 살던 딸이 집에 방문했을 당시 어머니는 손목이 묶인 채 숨져 있었습니다. 딸은 곧바로 동거남이 범인으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동거남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추적한 끝에 어제 오전 11시쯤 지방의 한 모텔에 은신하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프라이팬 바닥에 코팅이 벗겨지면 이걸 계속 써도 되는지 주부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을 해봤더니 코팅이 벗겨질수록 알루미늄의 양이 늘어나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철 수세미로 프라이팬을 문지릅니다. 코팅이 벗겨지고 하얀 본체가 나타납니다. 매일 쓰고 1년이 지날 경우 3,000번 마찰이 있다고 보고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 실험했습니다. 마찰 횟수가 증가할수록 알루미늄의 용출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0번일 땐 0.24ppm이었는데 3,000번을 문지르자 1.13ppm까지 증가했습니다. 내부 금속 재질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일부 용출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는 알루미늄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벗겨졌다면 새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새 프라이팬을 쓸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납, 카드뮴, 비소와 같은 중금속이 처음 사용했을 때만 극소량 나오기 때문입니다. 새 제품을 쓸 땐 반드시 세척을 해야 하는데 물과 식초를 1:1로 섞은 식초물을 넣어 10분 정도 끓입니다. 이후 기름 코팅을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어제 우리은행 한 지점에 투자자 수십 명이 몰려서 집단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안전하다는 은행 말만 믿고 독일 금리 파생 상품 DLF에 가입했다가 끝내 반토막이 났기 때문입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지점 한 곳에서만 독일 국채 파생 상품 가입자가 40명이 넘었던 우리은행 미래지점. 안전한 상품이라는 직원의 권유에 억대의 돈을 맡긴 투자자 수십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30년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모은 돈, 대출을 갚으려던 돈, 저마다 기구한 사연을 전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세금 시급받는 내가 그죠? 그렇게 모은 30년 동안 모은 거를요 3개월 만에 우리 은행에 사기쳐서 불법했습니다. 우리 은행이. 이번에 첫 만기를 맞은 투자자만 64명, 손실률이 60%로 확정됐습니다. 그나마 최근 독일 금리가 반등하면서 손실액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돈을 사기쳐갈 때는 말이야 굽신거리고 피곤해서 나와서 얼굴도 안 내밀어. 은행 본사 차원에서 무리하게 판매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3월 이후 독일 금리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은행 직원이 본사에 문의했는데
계속 팔라는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본점에서 이 정도 배리어로 해서 상품을 팔아도 안전하겠다고 제가 사모님한테. 금융당국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이런 정황을 확보하고 금리 하락기에 상품 판매를 강행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집에 불청객이 들이닥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화장실 바닥에 편안히 누워있는 퓨마 한 마리. 문이 열린 사이에 우연히 집으로 들어온 건데요. 너무 귀여운 외모에 야생동물인 줄 몰랐던 노부부가 신기해하며 꼬리를 살짝 꼬집었고 퓨마가 깜짝 놀라 온 집안을 뛰어다니더니 화장실에 들어가 갇히고 만 겁니다. 뒤이어 출동한 야생동물국 직원들이 창문을 깨 퓨마를 밖으로 내보냈는데요. 누리꾼들은 퓨마가 생각보다 온순한 동물이었다며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방문한 북한 학생들의 사진이 외신에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에드 존스가 북한의 성지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촬영한 총 81장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백두산으로 수학여행을 온 북한 학생들이 천지에 발을 담그고 기념 촬영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가를 방문하는 모습도 찍혔는데요. 이 작가는 그들의 지도자를 숭배하도록 훈련된 수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매년 참배하기 위해 방문하는 장소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들처럼 백두산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일본 주요 신문들이 한국의 여행 불매 운동으로 지난달 한국인 여행객 수가 반토막이 났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달 들어 한국인이 한 명도 찾지 않았고 예약도 없는 규슈의 한 골프장 소식과 함께 홋카이도에서는 지난해 지진 때보다도 지역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중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이 늘어 괜찮다며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가 어불성설이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병무청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17년 전 유승준 씨가 출국할 당시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지적했는데요. 입대 전 귀국할 것을 문서로 약속하고 출국했지만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예정돼 있는데요. 유승준 씨는 어제 SNS에 유일한 탈출구는 부딪히는 것이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해군이 훈련 중에 자주 나타나는 비행 물체가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UFO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사상 처음으로 알 수 없는 물체를 발견했음을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모난 표적 박스를 빠르게 스치는 뭔가가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데요. 이 타원 모양의 물체,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최근 미 해군은 기밀 해제된 동영상들을 공개하고 확인되지 않은 비행 현상, UAP를 찍은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는데요. 현재로선 정확하게 뭔지 어떤 힌트도 제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훈련 중에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이 비행 물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UFO라면 언제쯤 그 진실이 밝혀질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커피숍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애틀의 한 커피숍. 나비 넥타이를 한 이 남성은 바리스타입니다. 상의를 입지 않은 채로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곳은 여성 고객이 몰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비키니를 입은 바리스타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이를 겨냥한 건지 이 커피숍은 남성 비키니 바리스타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이런 유형의 커피숍이 영업에 들어갔다가 금세 영업을 중단한 적 있다 하는데
일단 성별만 바꾼 마케팅 전략은 성공인 것 같네요. 번지수 잘못 찾은 돌고래를 고향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작전이 펼쳐졌는데요.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팔을 뻗고 있는데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돌고래를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물 밖으로 내민 동그란 얼굴이 돌고래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바다에 있어야 할 돌고래가 강가로 잘못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돌고래를 바다 쪽으로 몰아 안전하게 이동시켰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가을 외투를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16도, 대관력은 9.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살짝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26도, 대구는 24도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단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올 텐데요. 바로 북서가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소형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차 몸집과 세력을 키우겠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일요일 오후에는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진출한 뒤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글피까지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동해안,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서는 5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낮까지는 전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번 태풍 링링과는 달리 바람뿐만 아니라 많은 비도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충당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